한국이 해냈다. 한국의 북한 위협 무력화 돕는 S-400 기술, 충격적인 이유. 그러나 미국이 러시아 기술을 입수할 위험이 있어. 러시아의 S-400 트리움프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들어간 선진 기술이 한국의 탄도 및 항공 미사일 프로그램에 힘을 보태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잠수함 배치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한국은 몇몇 러시아 기술로 자국 방위 산업을 강화했다.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는 SLBM과 M3 1000매-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있다. 북한이 러시아의 S-300 미사일 기술을 자국 SLBM에 적용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하는 가운데 한국은 이를 한 수 앞서고자 한다. 한국의 중앙일보에 보도된 이춘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은 S-300보다 한 세대 앞선 S-400에 좀 더 안정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S-400은 냉각 발사 기술이 내장된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냉각 발사 방식의 미사일은 한국의 최신형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3에 중요하다. 냉각 발사 시로켓 엔진은 미사일이 일정 고도에 도달한 이후 점화한다. 이런 메커니즘 덕분에 잠수함은 수중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국군 고위 관계자는 새 SLBM 개발이 202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사진 2015년 10월 17일 한국 부산 슈퍼링스 헬기 P3 오라리온 해상 초계기 UH-60 블랙호크 헬기 해군 특수전전단 유도 미사일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DDH-2 인천급 호위함 상륙함 기뢰부설함 울산급 호위함 초계함 고속함 고속정 SSI 및 SS2 잠수함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함대가 부산 남건해에서 관함식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군의 초대 잠수함 전단장 출신인 김혁수 예비역 해군 준장은 SLBM이 유도장치를 장착한 SLCM만큼 정확성은 없지만 속도와 파괴력은 대단하다며 속도와 은미성이 뛰어난 SLBM을 배치하면 한국 해군은 상황이 비상 단계로 격화되기 전에라도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한국의 방공망 한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3은 삼성전자와 프랑스 방위산업체 탈레스 그룹이 50대 50으로 공동 투자해 만든 삼성 탈레스가 개발 중이다. 리처드 웨치츠 미국 허드슨 연구소 정치군사분석센터 소장은 M3이 S-400의 다기능 X밴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유 정보 등 알마즈 안테이 합자 회사에서 제공된 S-400 미사일 기술을 이용할 것이다. LG의 미사일 유도장치도 러시아 설계 원리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한 인터넷 매체는 보도했다. M3 철매-2는 탄도 미사일과 항공기용으로 개발 중이다. 한국이 러시아의 S-400에 가까운 어떤 시스템이라도 개발해낸다면 북한의 탄도 미사일들을 무력화하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600km의 추적 범위와 400km 떨어진 항공기뿐 아니라 미사일 같은 목표물을 시속 17,000km의 맹렬한 속도로 요격하는 S-400은 가공할 무기다.
러시아가 2010년에 첫 실전 배치한 S-400 대대들은 각각 8세대 8개와 통제센터, 레이더, 재장전이 가능한 미사일 16기를 갖추고 있다. 국방 컨설팅 회사 세계 전략변화의 폴 기아라 회장은 사거리가 굉장히 멀고 매우 효과적인 전자전 능력을 고려할 때 S-400은 작전 수준에서 게임 체인저라고 디펜스 뉴스에 말했다. 민간 군사정책 싱크탱크 에어파워 오스트레일리아에 따르면 같은 계열인 S-300P와 S-400G 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흔히 러시아판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불린다. 이 시스템은 많은 면에서 미국 패트리어트 시리즈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며 최신형에서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더 좋은 기동력과 생존력을 제공한다. 러한 국방협력 변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충실한 미국 무기 구매국인 한국이 러시아제 무기를 구매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실 한국의 러시아 무기 도입은 뜻밖의 늘어났다.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한국은 현금 10억 달러와 소비재 4억 7천만 달러의 자관을 한소 수교와 남북유엔 동시 가입 대가로 옛소련에 제공했다. 하지만 같은 해 소련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소련을 이어받은 러시아는 차관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T-90 전차와 보병 전투차량, 헬기 같은 풍부한 군사 장비로 대신 갚기 시작했다. 불금 사업으로 알려진 두 번에 걸친 차관 상환용 천무기 도입 사업은 1995년과 2003년에 서명됐다. 한국군이 강력한 러시아제 무기에 매력을 느끼긴 했지만 한국은 이를 계속 수입하기를 원치 않았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한국은 미국의 군사 생태계와 긴밀하게 통합돼 있어 러시아 무기들은 쉽게 통합될 수 없다. 이는 물론 경쟁국들을 밀어내고 자국 무기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미국의 오래된 계략이다. 어쨌든 한국은 러시아제 무기의 대량 구매를 중단했다. 둘째, 한국의 야망이 더 커졌다. 한국은 많은 상업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 세계적 수준의 군산 복합체를 건설하고자 했다. 한국 정부의 국방개혁 2020 계획은 국방 R&D를 통한 독자적인 국방전력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S-400 첨단 기술이 이전될지도 관심이다. 주승호와 곽태환은 저서 21세기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통일과 그 이후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볼 수도 있다. 양국은 선진 기술과 첨단 무기를 공동 개발해 세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양국 관계는 상보적일 수도 있다. 러시아는 기초과학과 선진 기술에서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고 한국은 기술과 자본을 상용화하는 데서 강점이 있다. 2. S-400 세계포대 산중국, 잘 산 거 맞아 진땀.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14일 시리아 공습 결과를 놓고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모두 시리아에 대한 공습과 방어에 최첨단 공격용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동했다. 창과 방패, 누가 더 잘했을까? 러시아와 미국은 각각 방패와 창이 더 효율적으로 기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구 말이 맞을까?
신경전이 팽팽하다. 공격이든 방어든 임무 수행 결과에 따라 국제 방산 수급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밀리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느껴질 정도다. 불똥은 엉뚱하게 중국으로 튀었다. 중국은 4월 초 러시아의 사드라 불리는 S-400 초도군을 인수했다. 2019년까지 모두 3개 포대를 도입해 배치할 예정이다. 중국 측은 S-400의 성능 논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자칫 천문학적 액수가 투입된 방공망 도입 사업에 기스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민감하게 주시하는 것은 당연히 전황이다. 서방 측의 미사일 공격을 러시아 S-400이 얼마나 걷어냈느냐에 모아질 수밖에 없다. 이날 미국과 영국, 프랑스 3개국은 전투기와 전함 등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등 105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시리아 내 3곳의 화학무기 시설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 방공 시스템이 다마스쿠스 동쪽에 있는 두마이르 군용 비행장을 겨냥해 발사된 12발의 순항 미사일 등 모두 71발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방 측은 한 발도 격추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로 보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미사일이 실제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는 성공했다. 시리아의 방공망 일부가 뚫린 것은 사실로 보인다. 문제는 미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이다.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 대공방어망 관할 구역이 뚫렸느냐다. S-400은 음속에 10배 이상으로 돌입해 들어오는 탄도미사일을 물론 스텔스 전투기까지 요격이 가능하다고 러시아가 큰소리치는 방공무기 체계다. 러시아는 S-400 방공 관할 구역에는 서방의 미사일 공격이 없었다고 확인했다. 시리아 타르투스에는 러시아 해군 함정들의 정박과 수리, 보급을 위한 해군 기지가 있으며 흐메이민 공군 기지에는 시리아 내전에 참전하는 러시아 공군 전투기들이 주둔해 있다. 이 지역 방어를 위한 S-400 체계는 시험대에 오르지 않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번 공습으로 서방과 러시아의 공격과 방어의 성적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공습에 앞서 약 보름 전 흥미로운 일이 시리아 상공에서 벌어졌다. 정확한 기동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스텔스 전투기에 의한 S-400 체계의 성능 테스트가 됐다.